버닝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버닝썬은 2018년 11월 24일 날 발발했어요. 여기에 누가 요거를 폭로했냐면 이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하는 전문가니까요. 김상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들한테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경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들에 대해서 이 CCTV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대. 맞았다는 사람 주장이 있고 CCTV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휘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입니다. 이때도 뭐 윤석열 때문에 못했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성윤은 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추론이 이제 시작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성윤의 첫 의원실 보좌관이 누구였다고요? 그 김현숙 지금 아까 보여주신 고충 상담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입니다. 그분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라고요? 원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아마 과장급으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조국센터장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조민 씨 관련된 사건 증인으로 여러 차례 불려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좌관이 추천받아서 임명될 때는 그 연줄에 있어서 추천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띠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조국 장관의 그 딸 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담당을 해온 분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초선 자기 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 보좌관으로 딱 꽂아 놓는다. 그거는 보통 인연은 아닐 것 같은데 좀만 더 거슬러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경찰총장이라고 오인됐던 사람이 누구죠? 잘못 적었죠. 윤규근.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윤규근은 누구죠? 윤규근 씨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뽑았죠. 그렇죠. 내려갔군요. 뽑혀서 조국 민정수석을 보필했던 그렇죠. 친위 직원입니다. 다 경찰들 뽑아갑니다 원래. 예. 그렇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2017년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이요, 행정관. 행정관이면 완전히 그냥 저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이면 뭐 총경이지만 예. 진짜 까마득한 그 쫄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2018년 8월에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보냅니다. 이게 뭐 하는 자리예요? 경찰청 출입했죠. 허재영. 네, 그랬죠 그 당시에. 아니 뭐 여기서 부서 발령 다 내잖아요. 인사는 뭐 민정수석이랑 뭐 그냥 한 몸처럼 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들이 가장 눈치 보는 사람이 인사 담당이죠. 왜냐하면 내가 총경으로 승진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인생 앞으로의 퇴직을 언제까지 경찰청에 머무르느냐. 과거에 한겨레 열려있기 신문에서 때문에. 경찰청 출입하던 기자답게 두 가지 팩트를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들의 인사권을 딱 잡고 있는 네. 핵심 요직이면서 동시에 민정이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전략적으로 검찰 개혁 와중에 소위 말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운운하는 와중에 경찰의 인사 담당 최고 네. 책임자야. 그러면 엄청나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 윤규균. 근데 이 사람이 경찰청 인사 담당관에 있을 때 이 버닝썬이 터진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2018년 11월에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분이 재직 중에 터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치안 지도관이라고 하는 제일 핫발이 이제 소위 말하면 그다음 유배간 건데 그때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윤규균이 사건을 초기에 엄청나게 경찰들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지휘한 게 이성윤이라니까. 이성윤과 윤규균, 조국이 엄청나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SBS. 윤 총장 경찰 소환 윤총경. 예, 윤 총경 경찰 소환 전날
청와대 행정관과 은밀한 대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왔죠. 버닝썬 수사 커지자 윤총경 청와대 행정관에 만나자. 이거 뭐 조율할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게 윤규균 조국 이제 이성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제 물을 거 묻고 짚을 거 짚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당시에 나온 시청각 자료가 다 존재하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였기 때문에 그 이상교 씨라고 피해자가 경찰 출동하기 전에도 그 내부인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판독을 하고 누굴 잡아가야 될지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경찰들이 누르고 수갑 채우고 땅바닥에 뭉개서 차에 태웠단 말이죠. 그 영상을 제가 본 정도면 아마도 경찰에서는 분석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독직 폭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외압과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처벌을 못했는가는 정확하게 사실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 암초 덩어리를 놓고 주변으로 피해 다니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 부딪혀서 다 박살이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가 차마 못 물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거 아니고 그러네요. 윤국연 총경이고 당시 행정관, 그 다음에 당시 민정수석이에요. 이게 그리고- 맞아요. 도대체 왜 여기에 조국이 등장하는가가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자기 쫄병이 이제 보니? 그리고 이 똑같은 이 술자리에 이 선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랑도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 윤국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술자리를 조직한 선수는 나중에 또 이게 무슨 뭐 그렇군요. 조국 사건 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상훈이라고 큐브스 나중에 이제 조국 대표 수사받을 때 뭐 다른 무슨 뭐 펀드 관련해서 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윤국윤 통해 가지고 만든 술자리였으면 이 전체적인 왜 이런 자리에 업자가 그러네요. 낍니까? 비서실장이랑 민정수석 행정관들 끼는 자리. 단순한 회사의 회식 자리는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네. 아니 본인들은 이제 회사 회식 자리라고 주장을 하지요.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술 마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업자들이 껴 있느냐 이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물을 거 물어야 되고 더구나 이 윤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저들은 뭐 친문은 없고 친문의 규합과 합당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이재명 뉴 이재명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다 또라이들이다 병신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병신인지 몰라도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왜? 윤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조국한테만이 아니라 문재인한테도. 윤국인이 캄보디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영사를 몇 년 했죠? 5년, 4년 했 4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찰인 자기 와이프도 무려 4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공무원이 배우자 따라서 육아휴직을 장기간 쓰기가 힘들죠.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는 지금 요즘에 무슨 뭐 피싱 때문에 그런데 승리가 있던 곳이잖아요. 마약 게이트의 핵심적인 본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최근에는 황하나 씨가 거기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승리를 얘기한 거는 버닝썬이랑도 아직 그 꺼진 불이 그쪽에서도 계속 피어 올랐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전부터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동시에 그 윤국인의 와이프는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 주재 영사로 갔어요. 경찰 주재관으로. 그 말레이시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있었죠. 거기 아들인가 자식 국제학교 보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팩트로 저희가 좀 취재를 더 해서 추가로 나오는 게 있으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결국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랑 관련해서 윤국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아는 조국 소위 말하는 윤석열 문재인의 적통자로서의 그 자기 위치를 주장하려면 조국이 더 챙겨야 되네 윤국윤을. 그리고 그 예쁜 윤국윤을 봐준 사람이 이성윤이면 적어도 이런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남이 비난하건 뭐 한준호가 흔들건 간에 계속 챙기고 있어야겠네. 가장 중요한 특위위원장으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서 제 사건 말고 다른 비위 사건에 신우석 전 부총장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자꾸 그 이름을 밑으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목적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다혜 씨 사건 관련하여 신우석 씨가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걸 도와줬다라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재판의 주요한 참고인 증인으로 불려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신분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덮으려는 게 아닐까. 피해자나 참고인 혹은 조력자들 입장에서는 진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2018년에 경찰청 출입했던 기자들은 다 아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에 뭐 하나라도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경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경찰도 벌벌벌 떨 때였고 그런 어떤 기싸움 하던 중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경찰에 엄청난 약점을 잡은 셈이에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더 키우고도 남았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덮었다. 만약에 윤석열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야 이걸 왜 덮어? 경찰 수사권 뺏어올 좋은 기회인데 우리 검찰을 위해서 이거 더 키워 했겠지. 이거 이성윤이 오히려 이거 덮었다면 이건 그냥 이성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검찰의 이해관계보다도 이성윤 개인의 이성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이상한 행동한 겁니다, 경찰은 정보 조직이거든요. 네. 경찰은 저희망식으로 넓게 포집하지만 적어도 권력층의 범죄 정보는 검찰이 더 셉니다. 범정이 있기 때문에 범죄정보기획관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이성윤이 당연히 알았겠죠. 경찰로 해봐줘. 자기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랬을 때 그저 윤국윤이가 문재인 일가를 챙기는 사람이고 그 조국의 바로 수하에서 오른팔이고 뭐 그런 저런 의혹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양한 또 의혹이 추가로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청와대와 거래용으로 이성윤을 눈 감아줬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정신을 정치검찰 청산이라는 걸 걸어놓고 만약에 이성윤 의원이 이것과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럼 대의를 역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지금 키드수첩에서도 당시에 그러면 이 김 씨 있잖아요. 문제 제기했던 분, 김상교 씨. 아주 심플한 사안이에요. 그냥 자기 경찰들한테 도직 폭행 당했다 이거거든. 네. 그러면 한두 번 조사하면 끝나야 돼. 근데 30번이 넘는 조사를 매번 10시간. 악의적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 미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못 살아.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주문형 고소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분이 뭐냐면 3건의 성추행 피의 혐의를 받아요. 그중에 보면은 골 때리는 게 한 번은 누구냐면 A 씨인데 폭행 사건 발생하고 한 달쯤 지나서 첫 번째 여성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데 이거 부추긴 게 경찰이야. 경찰이 먼저 CCTV를 분석해가지고 야 A 씨한테 너 성추행 당했어. 그러니 고소장 제출해라고 고소장 제출한 거야. 고발 고소 사주네요. 고소 사주. 그러니까 고발 사주를 한 거야. 그러네. 경찰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시에 법원에 제출된 영상이랑 그 의견서인데 고소인 A 씨에 대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여부에 대해서 판단 불명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본인도 거부하고 그리고 피해자 A 씨도 당시에 자기가 성추행 당했는지 몰랐다는 거야. 경찰이 너 당했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하고 고소장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 계속 공격해. B 씨, C 씨 다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 배드컵들이 굿컵 죽이려고 하는 과정인데